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보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메모리 부족하다며, AI 서버 때문에 반도체가 모자란다며, 그런데 왜 삼성전자는 아직 속 시원하게 못 움직이는 것 같지? 이 답답함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먼저 치고 나가면서 시장의 시선을 확 가져갔잖아요. AI 메모리 대표 수혜주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먼저 떠올렸고,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반응하는 장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회사인데 왜 시장은 자꾸 삼성전자를 늦게 보는 거야? D램도 하고 낸드도 하고 SSD도 하는데 왜 HBM 하나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저평가받는 것처럼 보이지? 이 질문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SK하이닉스가 먼저 달렸다는 사실과 삼성전자가 끝났다는 판단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선명하게 앞서간 건 맞습니다. 시장이 먼저 반응한 것도 맞고요. 하지만 AI 메모리 부족이라는 흐름이 HBM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 옆에 붙는 HBM도 중요하지만 서버 전체를 돌리려면 고성능 B램이 필요하고, 쌓이는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기업용 SSD와 낸드 수요도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커진다는 건 메모리 전체판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B램을 하고 낸드를 하고 SSD도 가지고 있고 HBM에서도 다시 반격해야 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핵심은 HBM에서 늦었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달렸다면 삼성전자는 더 넓은 메모리판에서 다시 계산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왜 삼성전자 가격을 다시 밀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 놓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진짜 자리가 뭔지 어렵게 돌리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CEO가 2027년에 메모리 업계가 최악의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2030년 이후까지도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죠.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반도체 분위기가 좋다 정도로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가격이 쉽게 무너지기 어렵다는 뜻이고, 가격이 버티면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이 커지면 결국 시장은 기업 가치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주가는 하루하루 흔들립니다. 외국인이 팔면 눌릴 수 있고, 미국 반도체주가 약해지면 삼성전자도 같이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튀거나 시장 전체가 불안해져도 대형주는 영향을 받죠. 그런데 큰 방향으로 보면 결국 시장이 묻는 건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평가받으려면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공급 부족은 그 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규모가 큰 회사잖아요. D램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익이 달라지고, 낸드가 회복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업용 SSD 수요가 붙으면 또 한 번 실적 기대가 바뀌고, 여기에 HBM에서 고객 신뢰까지 회복된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단순히 SK하이닉스가 공급 부족을 말했습니다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SK하이닉스가 말한 공급 부족이 삼성전자 전체 메모리판으로 번질 수 있느냐? 여기서 삼성전자 주가의 다음 그림이 시작됩니다. 이걸 조금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당에 손님이 갑자기 몰린다고 해보죠. 예약 전화는 계속 오고 가게 앞에는 줄이 길어지는데, 그렇다고 그날 바로 주방이 2배로 커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하고, 재료도 안정적으로 맞춰야 하고, 테이블과 공간까지 늘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은 굳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좋은 시간대 예약은 더 빨리 차고, 손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AI 메모리도 비슷합니다. 빅테크들이 AI 서버를 계속 늘리려면 엔비디아 GPU만 사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고, 그 안에 GPU와 CPU,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며 이 모든 연산을 받쳐줄 메모리와 저장 장치가 같이 필요합니다. 전력도 확보해야 하고 냉각도 맞춰야 하죠. 그러니까 AI 서버 수요가 커진다는 건 특정 칩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프라 전체가 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HBM, 서버용 DRAM, 기업용 SSD, NAND가 같이 연결됩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반도체 공급은 갑자기 늘릴 수 없습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넣고 수요를 잡고 고객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데 특히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기술 난도가 훨씬 높습니다. 단순히 생산량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품질과 성능, 납기까지 맞아야 합니다. 결국 수요는 빠르게 커지는데 공급은 천천히 따라옵니다. 그 사이에서 부족이 생기고 부족이 생기면 가격은 버팁니다. 가격이 버티면 이익이 커지고 이익이 커지면 삼성전자 가치는 다시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단순 기대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공급 부족이면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 질문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HBM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먼저 주목받은 게 맞고 시장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연결된 이미지도 훨씬 선명했고요. 그래서 주가도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처음에는 가장 선명한 것부터 봅니다. AI 메모리 하면 HBM, HBM 하면 SK하이닉스. 이렇게 빠르게 연결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공급 부족이 길어지면 시장이 보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HBM만 보다가 서버용 DRAM을 보고 그 다음엔 기업용 SSD와 NAND 회복까지 살피게 됩니다. 여기에 장기 공급 계약, 생산 능력, 고객 기반까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삼성전자는 제품군이 넓습니다. DRAM만 있는 것도 아니고 NAND와 SSD도 있으며 HBM에서도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볼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HBM에서 늦었다 한 문장으로 끝내면 너무 단순합니다. 물론 HBM에서 증명해야 할 건 많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공급 부족이 HBM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계산될 여지가 큽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달렸다면 삼성전자는 더 넓은 판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진짜 다시 오르려면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먼저 HBM입니다.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HBM에서 진짜 고객 신뢰를 회복했느냐? 말이 아니라 실제 공급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까다로운 고객사 기준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느냐? 삼성전자가 여기에 답을 주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대보다 확인을 좋아하고 말보다 실제 공급을 훨씬 강하게 봅니다. 그 다음은 DRAM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버용 DRAM도 같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DRAM에서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DRAM 가격이 버티고 서버 수요가 강하게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이익에는 바로 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NAND와 SSD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고 불러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용 SSD 수요가 붙을 수 있고 NAND 업황까지 살아나면 삼성전자 전체 메모리 실적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외국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삼성전자 주가는 무겁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워낙 큰 종목이라 개인의 힘만으로 장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한국 반도체의 핵심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HBM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DRAM 가격이 버티며 NAND와 SSD가 살아나고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구조, 이 네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 삼성전자는 다시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만 딱 잡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건 단순 반등이 아닙니다. 재평가입니다. 반등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움직임입니다.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수급만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평가는 다릅니다. 시장이 회사의 이익 수준을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갈 수 있겠는데? HBM만이 아니라 DRAM, NAND, SSD까지 같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몇 년짜리라면 삼성전자도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붙는 순간 단순 반등이 아니라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공급 부족이 길어지면 가격이 버티고, 가격이 버티면 이익이 커집니다. 이익이 커지면 목표가가 다시 올라가고 외국인도 다시 볼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오늘 하루 주가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공급 부족이 실제 가격으로 이어지는지, 그 가격이 삼성전자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이익을 외국인이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오늘은 메모리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좋아 보이는데 또 어떤 날은 SK하이닉스만 더 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종목 하나에만 마음이 끌려서 전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고 그 돈이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같은 장비와 소부장으로 번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커진다면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바로 이런 흐름을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큰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그 길목을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물론 여기서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계속 의심합니다. 진짜 공급 부족이 오래 갈까? AI 투자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닐까? 빅테크들이 어느 순간 투자 속도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생각보다 빨리 따라오면 삼성전자가 HBM에서 정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씩 보여줘야 합니다. HBM 의심은 고객 인증과 실제 공급으로 지워야 하고, 가격 둔화 걱정은 DRAM과 NAND 가격 흐름으로 지워야 합니다. AI 피크아웃 우려는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지속성으로 확인해야 하고, 중국 추격 우려는 기술 격차와 고부가 제품 경쟁력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의심은 실제 수급으로 지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확인될 때 삼성전자는 단순 반등에서 재평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모든 걸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시장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확인을 기다리는 척하지만 막상 확실한 숫자가 나오기 전부터 기대를 반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건 이미 다 끝났냐가 아닙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냐입니다. 보유자분들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답답한 시간이 길었을 겁니다. 반도체가 좋다는데 SK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AI가 좋다는데 엔비디아가 먼저 가고, HBM이 좋다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또 삼성전자만 늦는 거 아니야?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번 공급 부족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HBM만의 공급 부족이라면 SK하이닉스가 더 선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전체 공급 부족이라면 삼성전자는 빠질 수 없습니다. DRAM이 움직이고, NAND가 움직이고, SSD가 움직이며 HBM 신뢰까지 회복된다면 삼성전자 전체 그림이 달라집니다. 보유자분들은 하루 주가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흐름이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DRAM 가격이 버티는지, NAND가 회복되는지, 기업용 SSD 수요가 붙는지, HBM에서 고객사 신뢰를 얻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살아있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흔들렸다고 끝난 게 아니고, 하루 강하게 올랐다고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면 삼성전자 결국 오른다. 이 말은 굉장히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사면 늦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논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메모리 공급 부족이 삼성전자에게 기회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기대가 붙어서 급하게 오른 자리라면 조심해야 하고, 외국인 수급이 아직 확실히 들어오지 않은 구간이라면 분할로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는 날에는 조금 더 확인하는 게 더 안전할 때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이지만 좋은 종목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한 번에 모든 비중을 넣고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과 거래대금, 반도체 섹터 전체 흐름,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움직임까지 같이 보면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줄일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공급 부족이니까 무조건 버티면 된다. 이건 위험합니다. 주식은 기대가 아니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큰 방향은 분명합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오래 간다면 삼성전자는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장점은 선명함보다 넓이입니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정말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빨리 반응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이 섞여 있어서 오히려 덜 선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D램, 낸드, SSD, HBM, 파운드리까지 같이 있다 보니 한 가지 테마로 딱 잘라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데 사이클이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HBM에서만 끝나지 않고 D램, SSD, 낸드까지 번지는 순간 삼성전자의 넓이가 장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가장 뜨거운 곳만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체 메모리에서 누가 제일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이 질문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옵니다. 삼성전자는 한 제품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 전체를 봐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급 부족 이야기는 삼성전자에게 중요합니다. HBM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메모리 전체 부족이라면 삼성전자도 결국 그 판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쉽게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GPU가 필요하고 GPU 옆에는 HBM이 붙습니다. 서버 전체에는 D램이 들어가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SSD가 필요합니다. SSD 안에는 낸드가 들어가죠. 이게 한 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은 갑자기 늘릴 수 없습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며 수요를 잡고 고객 인증까지 받아야 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빨리 커지는 구간이 나오고 그때 가격은 버팁니다. 가격이 버티면 삼성전자 이익이 좋아질 수 있고 이익이 좋아지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단순 기대감이 아닙니다. 공급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 부족이 HBM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D램, 낸드, SSD까지 번진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메모리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올 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SK하이닉스보다 덜 갔지? 왜 시장은 삼성전자를 늦게 보지? 그런데 돈의 흐름을 넓게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HBM에서 시작된 돈이 D램으로 가는지, D램에서 낸드와 SSD로 번지는지, 장비와 소부장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때문에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하고요.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D램, 낸드, SSD, 파운드리, 서버 메모리,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주, 코스피 흐름까지 봐야 하잖아요.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까지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퍼질 수 있는 길을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타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AI 슈퍼사이클, HBM 반격 같은 말만 듣고 급하게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AI 메모리 수요와 공급 부족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흐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나 HBM, AI 데이터 센터 같은 말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반대로 하루 조정이나 외국인 매도에 너무 공포로만 반응하는 건 아닌지부터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까지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대 매매와 공포 매매를 줄이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흥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조금 흔들렸다고 아무 기준 없이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거래대금, 섹터 확산, 중요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 기준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주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HBM, DRAM, 낸드와 SSD를 같이 봐야 하고 SK하이닉스 CEO 발언과 마이크론, 엔비디아 흐름도 챙겨야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수급과 환율, 한미 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같은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SK하이닉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HBM에서 시작된 공급 부족이 DRAM, 낸드, SSD까지 번지면 삼성전자는 빠질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제품군이 넓습니다. DRAM도 있고 낸드도 있으며 SSD와 HBM까지 같이 봐야 하는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달렸다면 삼성전자는 더 넓은 판에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를 보여줘야 하고 DRAM과 낸드 가격이 버텨야 합니다. 기업용 SSD 수요도 살아야 하고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AI 서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메모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가격은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버티면 이익은 커지고 이익이 커지면 삼성전자 가치는 다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하루 주가에만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실제 가격으로 이어지는지, 그 가격이 삼성전자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그 흐름을 다시 인정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기대감이 아니라 공급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 부족이 길어질수록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